그레이를 사이코패스이자 소시오패스이자 이런 정말 냉혈한으로 만들어버린 그 계기는 당연히 헨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레이도 완전히 무슨 사춘기 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너무나 온실의 화초처럼 키운 그 그레이의 친척들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유혹이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마련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레이는 이제 헨리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또 사회적인 처신을 잘하거든요. 예. 굉장히 사회적인 에고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절대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도리언 그레이는 남들 앞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남들과 함께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즐겨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주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관객이 되는 것이 삶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저를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대사가 되게 끔찍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내 삶을 마치 멀리서 지켜보는 뭔가 연극을 지켜보는 것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고 내 삶의 주인공은 난데 마치 내 삶이 연극 무대에서 펼쳐지는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건 뭐죠?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체로 나서면 내 인생의 행복뿐 아니라 고통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냥 머나먼 풍경을 바라보듯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바라보듯이 그냥 관조하라는 거죠. 근데 그레이는 바질과 이 대화에서 조금만 이 도리언이 자기를 뉘우쳤다면 소설이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닫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질과의 이 대화에서 이 그레이는 너무나 잔인한 말을 해요. 당신이 저를 알았을 때 저는 학생이었지요. 전 달라졌어요. 그래도 저를 변함없이 좋아해 주실 수 있죠? 넌 내 아름다움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날 계속 좋아해야지.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고상하게 하고 네가 날 어떻게 싫어하니? 난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그레이는 이제 완전히 도취된 상태예요. 예,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내가 하는 건 다 법인 거예요. 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정당화가 돼요. 왜? 난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은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레이의 이 상태를 가장 염려한 사람이 바질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질과 대화만 잘 이루어졌다면 도리언은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근위대에 있다는 그 불쌍한 친구 자살했다며? 자네가 그 젊은이와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하더군.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영국을 떠나야 했던 헨리 애쉬턴 경도 있어. 자네와 그 친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에드리언 싱글턴은 또 어떤가? 켄트경의 외아들,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건가? 어제 세인트 제임스 스트리트에서 그 친구 아버지를 만났네. 치욕과 슬픔 속에 완전히 망가져 있더군. 이런 사람들, 그레이가 망친 청년들이라는 거죠. 짐작하실 수 있죠. 그레이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그레이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그런 영혼들인 거죠. 그리고 이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시빌이라는 아름다운 여배우가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하는 정말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 배우의 인생을 망쳐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연극을 하고 있었을 때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시빌이 도리언 그레이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날 하루 연극을 망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연극이 전부였기 때문에 연극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시빌이 너무 황홀한 나머지 자신의 원래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연극을 망쳐버리니까 도리언 그레이가 하루 만에 마음이 변해요. 어제까지는 결혼하자 그래놓고 너 연극 너무 못해. 너 연기 너무 못하고 너 아무리 예쁘면 뭐해. 연기가 안 되는데. 예. 너는 예술가의 자격이 없어 하면서 하룻밤 만에 버려요. 예.
그러니까 시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급기야 자살까지 하게 돼요. 그때부터 도리어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시빌을 한때는 사랑했으니까 마음을 돌려서 다시 가려고 해요. 아, 내가 너무 잘못했네. 내가 청혼까지 했던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편지가 와요. 헨리에게서. 그 여자는 죽었어. 그런데 헨리가 이 순간에 또 잘못을 해요. 이때 정말 그레이의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레이 때문에 이 시빌이라는 여배우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넌 끼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증거를 인멸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까지 꼬일까봐 두려웠던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도리언 그레이가 그런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그건 보호라기보다는 정말 치졸한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려는 정말 나쁜 행동이었던 거죠. 사악한 행동이었고, 도리언 그레이도 자기가 가서 경찰 조사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모든 돈과, 또 도리언 그레이는 집안이 부자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도리언 그레이는 아무런 장애물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정말 너무 나약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가졌어. 그런데 넌 뭐 하고 있니? 라고 바질이 정신을 차리게 한 거죠. 또 다른 얘기들도 있어. 자네가 새벽녘에 듣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그런 집에서 기어 나오거나 런던에서 가장 불결한 소굴에 신분을 숨기고 몰래 드나드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들이 있네. 이런 곳들에 가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게 이제 바질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죠. 너무나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미를 가졌으니까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이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 컴플렉스와 대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콤플렉스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도리언 그레이 컴플렉스는 결핍으로 인한 컴플렉스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핍이 컴플렉스인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지 자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는 뭐 어떤 사람들은 학벌 컴플렉스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게 왜 그런지 그게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월감 컴플렉스는 더 위험한 게 그게 컴플렉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우월한 게 그게 다예요. 나의 미는 나의 권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언 그레이의 컴플렉스는 바로 그 초상화죠. 그 초상화가 뭐냐면 그 초상화는 계속 늙어가요. 그리고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추하게 변해가요. 왜냐하면 도리언 그레이가 추악한 행동을 하니까. 도리언 그레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초상화는 더욱더 끔찍하게 변해가요. 그래서 우월감도 컴플렉스의 일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우월감을 지켜내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를 권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게다가 가장 끔찍한 장면은 자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 바질이 저렇게 설득을 하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아는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사랑과 관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바질을 살해하고 말아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죠. 마치 자신을 창조한 예술가를 죽이는 그런 예술 작품 같아요. 자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준 그런 사람을 그 창조주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리언 그레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때부터는 이제 죄책감도 안 느껴요. 그 전에는 약간의 죄책감, 특히 시빌이 죽었을 때는 아직 완전히 악의 소굴로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셀프가 남아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월감 컴플렉스가 그러니까 나는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니까 모두가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하라는 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월감 컴플렉스거든요. 자기가 지닌 어떤 권력을 부당하게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왜 그거는 꼭 권력이 많은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음식점이나 어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점원들을 괴롭히시는 분들 있죠.
감정 노동을 심하게 시키는 분들.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막 드자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종업원들을 괴롭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월감 컴플렉스예요. 자기가 뭔가 나는 손님이잖아. 이 우월감이라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손님이니까 모든 걸 다 받아야 돼.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해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기가 대접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는 인정받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주 작은 계기에서도 자기가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월감 컴플렉스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정말 안 좋은 방식이죠. 자기만 사랑하는 그 태도를 극복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셀프를 찾는 개성화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그림자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나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떤 순간에 나약해지는지를 알고 그거를 알게 된 다음에 나 자신을 더 깊은 수준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존감을 너무 중시하면 자기가 잘나야 된다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또 잘못된 우월감 컴플렉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프와 에고의 관계에서 여기서 셀프와 에고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 장벽이 뭐냐면 방어기제예요. 이 그림은 제가 심리학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그림인데요. 우첼로의 용이라는 우첼로의 그 세인트 조지와 용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에고가 왕자고 그러면 공주가 뭐겠어요? 셀프인 거죠. 그래서 공주와 왕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뭐예요? 셀프와 에고가 결합한다는 것이고 셀프와 에고가 결합한다는 것은 곧 개성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그림이 훨씬 더 아름답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저 용과 싸워 이겨서 공주와 만난다는 것은 저 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용은 넌 날 못 이길 거야. 왕자에게 계속 에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장애물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고 너는 너의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게 용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인생에서 중요한 셀프, 자기 내면의 진실한 모습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는 것이 바로 저 용이라는 거예요. 저 왕자는 저 용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공주를 만날 수 있거든요. 저게 의식과 무의식이기도 해요. 저 방어기지를 뚫고 들어가야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셀프와 에고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럼 용과 싸운다는 것은 뭘까요? 용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뭘까요? 그림자와 대면해서 마침내 자기가 그림자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은 그래서 용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용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걸 이겨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 너 이거 못할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말을 할 거야. 이 부정적인 자기 암시로부터 벗어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미션을 완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와 싸워 이겨서 마침내 내가 그림자보다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리언 그레이는 그걸 못했어요. 용과 싸워 이기지 못했고 용과 한 번도 제대로 맞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쾌락만을 추구했던 거죠. 용과 싸운다는 것은 매일매일 고통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출근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날이 있죠. 너무 아프고 힘들 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감수해요. 그런데 도리안 그레이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용과 싸워 이기지 않았고 자신의 용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을 바라보면서 이제 용과 나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도리언 그레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